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문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참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과연 최상목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되돌이켜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부터 저랑 협상했다. 3명을 다 하지 않고 2명을 하겠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설득했지만 안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2명 임명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원래 최상목의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이제 기획재정부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각계 원로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재원을 경청한 뒤 결단하였으나 최 권한대행이 조언을 구한 분들 가운데 박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취임 전후에 어떤 형식으로든 박 의원과 접촉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는 이 부분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제 이를 거부하다가 탄핵까지 사실상 당했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인데, 그럼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는 기관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상 2가지가 있습니다. 비서실이 있고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의 국정 수행하는데 원로 의견을 참고를 합니까? 기획재정부는 원로와의 의견을 경청해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로 중에 박지원은 없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한 그 원로라는 사람들 중에는 박지원과 가까운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박지원의 입김이 없는 게 맞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되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게 법적으로 옳든 그르든 윤석열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계엄과 관련 없이 이전부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에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적격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것을 그대로 국회가 결정한 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냐. 근데 그 국회의 결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기존에 국회에서 있었던 관행이라던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는 이제 권한대행은 이제 임명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데 최상목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을 했고, 이런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이런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상 이유로 이제 탄핵을 당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는 완전히 비수를 꽂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상목의 행위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최상목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정말 최상목이야말로 배신자 중에 진정한 배신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또 방송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1월 15일 이제 MBC 뉴스 외전 이제 이현주 기자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제 박지원이 출연했습니다. 이제 방송 중간에 박지원 의원이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MBC. MBC가 아니었으면 윤석열이 체포됐겠어요? 그러니까 이현주 앵커가 저희만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언급합니다. 지금 MBC, 뉴스공장, 매불쇼, 오마이TV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부터 저는 MBC TV를 버릇처럼 시청했지만 때때로 유튜브를 들어가도 MBC 유튜브 동시 접속이 25만이더라고요. 뉴스공장은 66만이에요. 이런 것이 해줬기 때문에 윤석열이 가게 된 거예요. MBC가 지금처럼 잘 보도해주면 이깁니다. MBC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현주 앵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박지원이 극찬에 맞지 않는 MBC. 그 다음에 박지원이 KBS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보라면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MBC와 최상목이 동급으로 평가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지원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최상목. 송구에서 몸둘 바를 모르게 할까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의 또 1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전국이 초긴장인 상태였던 주말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한가롭게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말 한가롭게 주말을 보냈다면서 내란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으로 나라 경제는 박살나는데 최 대행은 어제 오후 페이스북 프로필을 바꾸고 있었다. 한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바꾼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어처구니 없게도 1월 5일 오후 4시 6분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다. 2시간 정도 지난 오후 6시 26분에 자신이 한가운데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으로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SNS 프로필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해서 눈총을 받은 게 불과 나흘 전인데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SNS를 하고 싶으냐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런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최상목이 탄핵을 당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타당하다. 최상목을 비난하는 여론이나 이런 의견이 말도 안 된다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1월 20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계엄 및 이런 내란 파동 정말 어려운 여건인데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탄핵을 당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평생을 국제통상 전문가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직무가 정리되었습니다. 반면에 최상목은 이제 행정고시에 패스한 이후에 은행 쪽, 금융권 쪽으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해외 유학이나 연수도 갔다 왔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금융 분야와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국제통상 전문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나 기타 등등 나라에서 많은 분들하고 교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특히 무역이나 국제통상의 어려운 시점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당한 이런 상황. 최상목은 지난 2023년 12월 경제부총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엄 사태까지 보면 약 1년, 1년이라는 기간이 아주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그 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무엇을 했고 하려 했습니까?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닌 다른 분이 권한대행을 해도 크게 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괜한 책임감과 미련 갖지 말고 최상목 대행부터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